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네, 사랑의 처방전 겨울 특강. 네. 이번 주제는 요즘 아이, 요즘 엄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제 요즘 아이들의 실행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엄마들의 양육 태도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아동심리 전문가 이영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뭐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아이 네. 키우는 네. 이런 친구들 보면 아이는 잘 때가 제일 예쁘다. 그렇지요. 네, 망고불변의 네. 진리죠. 눈 뜨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양육이라는 게 참 힘들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막 아이가 깨있을 때는 막 꾸중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애가 막 울고 막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서 잠든 아이를 보면 또 그렇게 미안해요. 부둥켜안고 또 울면서 엄마가 미안해. 그때 이제 엄마가 엄마 울어요? 미안해. 매일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혼내고. 그렇죠. 정말 반복이네요. 네. 선생님 요즘 이런 엄마들 많죠? 네, 사실 뭐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를 키우시면서 나는 못된 엄마가 될 거야. 난 내 아이를 괴롭힐 거야. 뭐 이렇게 결심하신 어머님 누가 계시겠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여기 특히 사랑의 처방전 나오셨던 많은 어머님들 또 이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좋은 엄마가 될까 아마 노력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아이 양육은 사실 지식으로만 되지도 않고요. 또 내가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양육은 따뜻한 마음, 그리고 날카로운 지성, 예, 그리고 양육에 대한 기초 지식, 그거를 또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이것들이 다 종합이 되어야 좋은 엄마가 아마 될 수 있는 첫걸음을, 그 걸음걸음을 가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이 시간 듣는다 갑자기 따뜻한 엄마가 될 수는 없으니까 기초적인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로서 아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거, 양육에 대해서 뭘 좀 알아야 될까, 이런 가장 기초적인 걸 다시 한번 다져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제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은 네. 이제 양육의 기초. 네. 정말 사회 어딜 가든 뭐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인 것 같아요. 그럼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선생님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 네. 네. 기초 중에 기초라면 뭘까요? 네, 그 기초 중에 기초. 네. 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네. 일단 제가 누구를 키웁니까? 우리가 아이를 아이요. 키우죠. 네. 그러니까 아이부터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이를 양육하는 데서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네. 한다면 그건 이제 기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질. 예, 그래서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엄마 양육 태도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그냥 뱃속에서부터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생물학적인 반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초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기질을 보통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하나는 순한 기질, 그 다음엔 좀 까다로운 거, 그 다음에 반응이 늦은 거,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일단 활동량도 적절하고 규칙적이고 외부에 대한 적응도도 높고, 그리고 또 일단 정서가 편안해요. 그래서 좀 항상 애가 방글방글 이렇게 웃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한 여러 연구들을 좀 해보니까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40%에 해당하는 아이를 키우시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행운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네. 엄마들은 네. 까다로운 아이 엄마를 이해를 못 못해요. 하시죠. 네. 네네. 정말 왜 저래 이래요. 예, 네. 그리고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그러니까. 저래 이렇게 하시는데 네. 아니에요. 애가 엄마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애가 너무 까다롭게 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기질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까다로운 기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 기질의 아이들은 일단 예측 불허예요. 만지기만 해도 앙 울어. 누가 건들기만 해도 쟤가 나 때렸어. 막 이러지. 밤마다 갑자기 뭐 어디 찔린 듯이 애가 울지, 안 먹지, 뭐. 이게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에 대한 적응도가 떨어지죠. 항상 일어나서 어떤 어머니 그러시는데 얘는 만 4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아침에 웃는 얼굴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정서도 불쾌하고. 근데 이런 아이들이 한 10% 정도 돼요. 예.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반응이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또 지능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 아이는 까다로운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적응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예측은 가능해요. 그런데 활동량이 좀 떨어지고 이 아이들도 이 외부에 대한 적응도가 좀 떨어지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한 15% 정도. 그 나머지는 어디에 속하지 않는 아이들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생물학적인 반응성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엄마
엄마하고 이제 갈등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또 순한 아이는 그러면 괜찮을까요? 또 순한 아이는 우울한 엄마 만나면 엄마가 얘를 또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후에 양육 태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외부의 적응도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안타깝게도 순한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추적을 쫙 해봤더니 한 나중에 문제 행동을 가진 애는 한 18%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까다로운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한 70% 정도가 이후에 문제 행동을 가지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첫걸음이자 그 이후에도 자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네. 그 기질을 말고요. 네. 또 아이를 이해하는 다른 네. 기준 어떤 게 있을까요? 뭘까요? 가장 생물학적으로 가장 차이점이 나는 거.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 생물학적으로? 예, 남자의 여자의? 남자 여자의, 아. 예, 성별의 차이입니다. 예,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건 이미 알고들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애들에 비해서 남자애들은 활동량이 일단 많고, 그리고 자기 감정이나 이런 거를 활동으로 좀 푸는 경우가 있다면 여자애들은 좀 정적으로 그걸 해결하죠. 근데 이 부분을 오해를 하시면 여자애 키우듯이 남자애를 키우시는 경우에는 이거 참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만 공격적으로 아이가 활동을 한다 그러면 어머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정말 문제아이가 되면 어떡하나.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가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까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갖고 있는 활동성은 여자아이들하고 차원이 좀 다르고요. 남자아이들이 하는 공격성은 일정 부분 건강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자아이 다루듯이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아이가 갈등이 생기게 돼서 남자아이 더 말 안 듣는 아이가 되고요. 여자아이도 간혹 활동력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또 오해를 하면 또 너무 눌러버리면 여자애들이 약간 신경질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자애 또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분석력, 이성적, 뭐 이성을 발휘하는 거, 그다음에 시지각 협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발달된 데 반해서 여자애들은 언어 표현 능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친화력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르죠. 예,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여자애들은 한꺼번에 일을 다 처리하는 이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 있죠. 한 번에 차차착 하는 게 되는데 남자애들은 오로지 하나 시키면 하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엄마들은 너 왜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다툼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러저러 보면 생물학적으로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조금 강해요. 그래서 저희 상담센터에 오시는 어머님들을 보면 대부분은 아들을 가지신 어머님들이 많이 오세요. 저희가 항상 연말 항상 통계를 내는데요. 네. 항상 남자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 초기에는 확실히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발달도 조금 늦는 것처럼 보이고 정서적인 것도 우리가 약간 좀 더 취약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발달 과정인 거죠? 네. 남자가 문제예요. 남자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 그게 어떻게 문제예요? 조금 차이인 거죠. 남자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남자들이 참. 일단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성별에 따른 그 기질 파악을 먼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아이의 기질을 저 지금 이런 차트를 놓고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환경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형제, 자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면 이제 처제 같아요, 약간. 고마워요. 네. 예. 저는 처제인데 막내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환경인데 양육 환경을 변화시키는 또 가장 중요한 변수가 형제 관계죠. 아이가 하나 있을 때와 여럿이 있을 때 엄마의 양육 행동이나 주변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아이 형제 순위에 따라서 성격 형성이 달라진다. 뭐 예를 들면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폐위된 왕이다. 네, 그러니까 왕으로 있다가 폐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하거나 막내 아이를 보니까 사랑받거든요. 그러니까 떼떼떼떼떼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고 막내 아니냐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통계를 보면은 중간에 낀 아이들이 고난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형제 순위를 봤더니 가운데 낀 사람들이 많더라. 뭐 갑자기 노벨상 이야기하니까 또 기가 번쩍 뛰시죠. 아니 우리
언니가 둘째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녀계 같이 세우시는 분들 많겠어요, 지금.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선생님 또 그 수도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외동인 집도 참 많지만 네. 반면에 막 셋, 넷 되는 다둥이 집도 참 네.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외동인 경우에는 네. 또 엄마가 이제 하나니까 더 이제 어떻게 아이한테 시간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네. 되고 네. 많은 경우에는 내가 더 해줘야 되는데 못하면 어떡하나 아. 서로 다 갈등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늘 특강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네. 외동이 집과 다둥이 집, 극과 극 양육 이야기를 보시고 네. 이영애 선생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